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온조왕 1회. 더 큰 꿈 새나라 건설을 위하여. 백제의 건국 시조이며 고구려의 시조 동명왕의 셋째 아들인 온조는 어머니 소선호, 형 비류와 신하 백성들을 이끌고 고구려를 떠나 새나라 건국을 위해 남쪽으로 내려갔다. 온조는 위례성의 나라를 세우고 그 이름을 십제라 불렀으나 그 후 형 비류가 죽자 그 백성을 받아들여 나라를 넓혔고 나라 이름을 백제라 했다. 또한 위례성을 침입한 말갈족을 물리치고 백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농업과 양자업을 장려했으며 불필요한 제도를 없앴다. 백제는 나라의 기틀을 튼튼히 닦은 온조로 인하여 이른 시기에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러가라! 주몽왕자님께 급전이다! 주몽왕자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이시오? 무슨 일이기에 이다지도 서두른단 말이오? 주몽, 성은 고씨이며 후에 고구려의 시조 동명성왕이 된다. 삼국사기 고구려 건국 신화에 따르면 동명왕, 즉 주몽의 아버지는 하느님의 아들인 해무수이고 어머니는 물의 신 하백의 큰딸인 유화라고 한다. 주몽왕자님, 대소왕자께서, 북부의 대소왕자께서. 대소왕자가 무엇을 어찌했단 말이오? 어서 말하시오. 대소왕자께서 주몽왕자님을 살해할 것이라는. 살해? 나를 말이오? 어찌하여 대소왕자가 나를 살해하려 한단 말인가? 응? 아마도 북부여의 왕권을 거머쥐기 위한 술수 같사옵니다. 어허, 이런. 왕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나를 제거하겠다. 주몽왕자님, 일단 자리를 피하시는 것이 대소왕자의 기세가 만만치 않은 듯하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알겠소. 내 대신들과 의논하여 이를 처리할 것이오. 그 무렵 부인 예씨의 뱃속에는 주몽의 아기가 자라고 있었는데, 왕자님, 이렇게 떠나시면 저는 어찌하라고. 걱정하지 마시오, 부인. 난 하늘의 자손이오. 난 반드시 하늘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오. 그리하여 옛날 우리의 당군 왕검께서 세우신 고조선의 땅을 모두 되찾을 것이오. 장차 이 아이를 낳으면 어찌해야 하는지. 부인, 아이의 이름을 유리라 짓고 아이가 자라거든 내게로 보내시오. 그러면 나는 그 아이를 태자 자리에 앉힐 것이오. 하면 아기가 자라 당신을 찾아갔을 때 아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증표를 남겨주십시오. 부인 예씨의 말에 주몽은 허리에 차고 있던 단검을 부러뜨렸다. 여기 이 단검 조각을 7 모관한 기둥 밑에 묻어두겠소. 아이가 다 자라거든 찾게 하시오. 그리고 나를 찾아올 때 반드시 가져오게 하시오. 이 단검 조각이 당신 아들 주몽의 아들임을 인정하는 증표입니까? 그렇소. 그리고 아이가 10살이 되면 수수께끼 하나를 내시오. 그 답이 무엇인지 알아내 내게로 가져오라 이르시오. 그러면 나는 그 아이를 태자로 삼을 것이오. 그 수수께끼가 무엇인지요? 그 수수께끼는 7 봉우리와 7 골짜기 난 돌 위의 소나무는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다. 주몽은 7 모로 깎인 기둥 아래 주춧돌 밑에 단검 조각을 묻었다. 결국 주몽은 북부여를 떠나고 말았다.
대소 왕자의 살해 기도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대소는 금화왕의 뒤를 이은 북부여의 왕이 되어 고구려를 공격했지만 전투 중에 숨을 거두고 만다. 주몽이 떠난 뒤 주몽의 부인 예씨는 아기를 낳았다. 당신의 뜻을 받들어 이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겠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2대 고구려 왕 유리였다. 예씨는 지극정성으로 아들을 키웠다. 그러나 주몽을 질시한 세력이 유리까지 죽이려 들지 몰랐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무예를 쌓게 할 수는 없었다. 그래도 주몽의 피를 이어받은 유리는 어려서부터 무예에 출중한 실력을 보였다. 내 칼을 받아라! 주몽이 어려서부터 작은 활을 들고 다니며 화살을 쐈던 것처럼 그의 아들 유리도 나무칼과 새총을 들고 다녔는데 사람들을 다치게 하거나 새총으로 새를 잡다 항아리를 깬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아, 누구야? 또 유리놈이지? 저놈은 아비 없는 자식이라 그런지 영 못돼 처먹었어. 화가 난 동네 안악들은 유리에게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욕을 해댔고 유리는 너무도 마음이 아팠다. 유리는 곧바로 어머니에게 달려가 어머니, 왜 난 아버지가 없어요? 동무들은 다 아버지가 있는데 왜 나한테만 아버지가 없느냐고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시한단 말이에요. 예씨는 더 이상 주몽에 대한 진실을 숨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주몽이 떠날 때 냈던 수수께끼를 아들 유리에게 들려주었다. 유리야, 7모가 난 바위 위에 선 소나무를 찾거라. 그 소나무 밑에 네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증표가 있을 것이니 그걸 찾으면 네가 누구의 아들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날부터 유리는 산속을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위에 뿌리를 내린 소나무란 소나무는 모두 캐내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아버지 주몽의 증표로 여겨지는 물건은 없었다. 대체 7모가 난 바위가 어디 있단 말이야. 하루 종일 산을 뒤지다 집에 돌아온 유리는 낙담해 마루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런데 기둥에 몸을 기대고 앉았던 유리는 깜짝 놀랐다. 그러고 보니 이것도 소나무 기둥이잖아. 그렇다면 혹시 7모로 깎인 주춧돌 위의 소나무 기둥이 유리 눈에 띈 것이다. 유리는 기둥과 주춧돌 사이에 있는 작은 틈에 손을 넣어보았다. 가만히 있자. 뭔가 손에 잡히는데? 아니, 이게 뭐지? 유리는 드디어 단검 조각을 찾아냈다. 주몽이 숨겨놓은 것이었다. 찾았다! 드디어 증표를 찾았어! 신화 속에서의 칼은 흔히 신의 위엄과 군사적 지배권을 상징한다. 주몽과 유리의 신화에서 친자를 확인하는 신물로 등장한 칼은 친자 확인의 단순한 증표를 넘어 유리가 칼이라는 신령스러운 도구를 손에 넣음으로써 군사적 지배권을 갖춘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유리의 어머니 예씨는 유리가 단검을 찾아내자 비로소 아버지 주몽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고 사실을 알게 된 유리는 뭐라고요? 제 아버지가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이시라고요? 그렇단다. 이제 그 단검을 갖고 떠나도록 하자. 고구려로. 마침내 유리는 어머니와 친구들의 도움을 받으며 북부여를 탈출해 고구려에 도착했다.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는 이렇게 적고 있다. 유리는 새 친구와 함께 졸본 고구려 땅에 이르렀다. 그리고 부왕인 동명성왕을 만나 부러진 칼을 보였다. 왕이 자신의 칼을 꺼내 맞춰보니 온전한 하나가 되었고 이에 왕은 몹시 기뻐하며 유리를 태저로 세워 왕의 자리를 잇게 하였다. 이에 가장 당혹해한 사람은 왕비 소선호였다. 소선호는 아들 비류를 주몽의 뒤를 이어 왕의 자리에 앉히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백성은 물론 신하들도 비류를 후계자로 인정하게 하려 그동안 많은 선심을 베풀었다. 유리가 올 때를 기다리느라 우리 비류의 태자 책봉을 미루고 있었구나. 비로소 주몽이 태자 책봉을 서두르지 않은 까닭을 알게 된 소선우는 장차 벌어질 수 있는 여러 혼란을 염려했다. 그리고 조정 대신들의 의견 역시 둘로 갈라지고 있었는데 당연히 첫째인 유리 왕자가 왕의 자리에 올라야 할 것이오. 왕께서 그동안 태자 책봉을 미뤘던 까닭도 유리 왕자가 언젠가는 고구려를 찾아올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외다. 이 나라를 세우고 강하게 일으킨 사람은 동명왕위이다. 왕께서 첫째인 유리 왕자를 태자 자리에 앉히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소이까? 무슨 말씀이시오? 그동안 둘째 비류 왕자와 셋째 온조 왕자는 고구려를 일으키는데 많은 공을 세웠어요. 유리 왕자는 북부여에 살아서 고구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앞으로도 우리 고구려는 많은 적국과 싸워야 하는데 유리 왕자는 전쟁 경험도 없질 않소. 비류와 온조 왕자는 그동안 수많은 실전 경험을 쌓았소이다. 허니 과연 누가 왕이 되어야 옳겠소이까? 결국 주몽, 동명왕의 결정만이 남아 있었다. 드디어 동명왕은 첫째 왕자 유리를 대고구려국의 태자로 봉하노라. 그 후 동명왕이 세상을 떠나고 그 뒤를 이어 유리가 왕위에 올랐다. 유리가 제2대 고구려의 왕이 된 것이다. 비류 형님, 처음 아버님께서 부여를 도망쳐 이곳으로 와서 고구려를 세우실 때 우리 어머니는 전 재산을 내주어 나라를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드디어 온조가 형 비류를 향해 말문을 열었다. 고구려를 이만큼 강하게 일으켜 세우는 데는 어머니의 공이 컸다는 말입니다. 헌데 대왕께서 승하시자 왕자는 유리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에 남아있으면 유리에게 밀려 쓸모없는 사람처럼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고 처신 또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답답하고 우울하게 사느니 차라리 어머니를 모시고 남쪽으로 가서 좋은 터를 정해 도읍을 세우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형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글쎄, 나도 그런 생각을 하긴 했는데 온조와 비류 두 형제는 그 뜻을 어머니인 소선호에게 전했다. 어머니, 유리왕이 지금은 어머니께 효도를 하고 우리 형제와도 우애 좋게 지내지만 언젠가 힘을 기르게 되면 우릴 눈의 가시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의 의중은 어떠신지요? 어미는 너희 형제가 유리왕을 도와 고구려를 강한 나라로 키우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주몽의 둘째 부인이며 온조와 비류의 어머니인 소선우는 신중했다. 돌아가신 대왕께서도 북부여에 살면서 금화왕의 왕자들과 뜻이 맞지 않아 많은 고생을 하셨지. 그러다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고 북부여를 탈출해 여기 졸본으로 온 것이야. 나는 유리왕과 너희가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지만 너희 마음이 정이 그리 불편하다면 더 이상 이곳에 남아있을 수가 없겠구나. 허니 너희 뜻대로 남쪽으로 내려가 나라를 세우도록 하자. 소선우는 고구려를 떠나고 싶어하는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의 청을 들어주기로 했다. 소선우와 두 형제는 10명의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이동하기로 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 또한 그러고 말고 이거 저희들도 서선호 왕비님의 뜻을 따를 것입니다요. 비류 온조 왕자님께서 새 나라를 세우신다면 저희들도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습니다요. 아니 그런가? 그렇지. 많은 백성들이 온조와 비류의 뒤를 따랐다. 소선호를 도와 동명왕이 고구려를 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도왔던 게부르 세력에 예속돼 있는 병력도 포함돼 있었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는 이렇게 적고 있다. 주몽, 동명왕이 북부여에서 낳았던 아들 유리가 찾아와 태자에 오르자 비류와 온조는 유리 태자가 자신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오간, 마려 등 10명의 신하와 함께 남쪽으로 떠났다. 백성들 가운데도 형제를 따르는 자가 수없이 많았다. 소선호와 비류, 온조는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의 예성강 폐수와 지금의 임진강 대수를 건너 남쪽으로 향했다. 일행은 고구려를 떠난 지 13달 만에 지금의 경기도 파주인 한산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온조는 형님, 저기 하남 땅에 나라를 세우도록 하죠. 물도 많고 들판도 넓어서 농사를 짓고 살기엔 안성맞춤입니다. 삼각산에서 사방을 살피던 온조가 하남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하지만 비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나는 바다가 가까운 곳이 낫다고 생각한다. 바다는 사시사철 풍부하게 먹을 게 나오는 곳이야. 당연히 들판도 많아서 농사짓기도 어렵지 않을 게다. 난 바다 쪽으로 갈 것이야. 이 강, 남쪽 땅은 북으로는 한수를 띠처럼 두르고 있고 동으로는 높은 산을 의지하고 있으며 남으로는 비옥한 벌판이 펼쳐져 있다. 서쪽으론 큰 바다가 막혀 있으니 작은 나라들과 교역을 하면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야. 이 같은 천혜의 땅은 2번 다시 얻을 수 없을 테니 비류야, 이곳에 도읍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닙니다. 저는 바닷가로 가서 자리를 잡겠습니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온조왕 2회. 온조 백제의 건국 시조가 되다. 저는 바닷가에 도읍을 정할 것이옵니다. 비류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결국 백성을 나누어 지금의 인천 혹은 충남 아산으로 추정되는 미추홀로 향했다. 나 비류는 한수 남쪽의 미추홀에 도읍을 정할 것이다. 형 비류가 떠난 뒤 온조는 위례성의 도읍을 정했다. 그리고 10명의 신하를 보좌로 삼고 나라 이름을 십제라 지었다. 그러나 어머니인 소선호와 동생 온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추홀로 옮겨간 비류는 이내 후회를 하고 마는데, 이런, 땅이 습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구나. 더구나 물이 짜서 살기에도 적당하지도 않고. 이를 어쩐다. 이에 비류를 따랐던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만 갔는데, 비류 왕자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 나라를 세울 생각을 했을꼬? 아이고, 그러게 말이야. 물은 짜고 바람은 심하고 농사짓기도 힘든 이런 데서 어떻게 산단 말이야? 에이. 온조 왕자님이 세운 십제는 물도 풍성하고 농사지을 땅도 넉넉해 백성들이 편안히 잘 산다는데 에휴, 괜히 이곳으로 따라와서는. 동명왕이란 고구려를 이끈 소선우 왕비도 위례성이 있잖아. 온조 왕자가 세운 십제는 앞으로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게 틀림없어. 안 그래? 아유, 그럼요. 어느 날 비류는 혼자서 위례성을 찾아갔다. 온조가 세운 나라 십제를 둘러보기 위해서였는데, 놀랍도다. 참으로 놀라워. 위례성을 살펴본 비류는 몹시 충격을 받았다. 십제의 백성들은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지으며 잘 살고 있었고 나라의 기틀도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었다. 비류는 또다시 후회했다. 내가 참으로 어리석었구나. 어찌 미추홀을 선택했단 말인가. 앞으로 동생인 온조를 왕으로 받들며 살아야 된단 말인가.
비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어리석은 판단으로 그르쳤다는 것이 견딜 수 없었다. 비류는 후회하고 또 후회했다. 유리만 나타나지 않았어도 내가 고구려의 왕이 되었을 것은. 미추홀을 고집하지 않았다면 위례성의 왕이 될 수도 있었을 것을. 후회를 거듭하던 비류는 결국 깊은 병을 얻고 만다. 유리가 왕을 차지한 게 억울해. 고구려를 빠져나왔는데 또다시 동생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로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세상을 뜨고 말았다. 비류가 세상을 떠난 뒤 미추홀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모두 온조가 자리 잡은 위례성으로 옮겨왔다. 이에 온조는 다짐했다. 모든 백성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하늘에 계신 비리 형님도 보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 온조는 백성들과 힘을 합쳐 나라를 이끌 것이다. 온조는 위례성으로 돌아온 신하와 백성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을 백제로 고쳤다. 백제는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따랐다는 뜻이다. 중국의 역사서 북사 수서에는 처음에 100가구가 바다를 건너왔다고 해서 백제라 이름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백제 건국 후 온조는 자신의 성씨를 부여로 정했다. 이는 온조가 고구려 백성들과 함께 부여에서 나왔다는 의미이기도 했고 주몽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한다. 만약 온조가 주몽의 친아들이었다면 자신의 성씨를 주몽과 같은 고씨 또는 주몽의 원래 성씨인 해씨를 택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온조가 굳이 부여를 자신의 성씨로 정한 이유는 이랬다. 내가 성씨를 부여로 정한 것은 나 온조는 졸본 부여의 후예이자 부여의 왕족 출신인 우태에게서 태어났음을 만천하에 고하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고구려의 시조인 주몽, 동명왕을 몹시 존경했던 온조왕은 동명성왕 묘를 세웠는데 나와 내 백성의 아버지는 동명왕이다. 동명성왕의 업적과 뜻을 이어받아 백제를 고구려 못지않은 강한 나라로 키울 것이다. 동명왕께서는 북비여를 탈출해 졸본 부여의 고구려를 건국하신 뒤 가장 먼저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 또한 나라의 영토를 넓히며 적의 침입에 대비하여 군사력을 강화시켰다. 나 온조 또한 우리 백제를 굳건히 지키기 위해 막강한 군사력을 갖추고 천하 제일의 군사를 키울 것이니라. 온조왕은 으름을 군사와 병마를 총괄하는 우보로 임명하고 병마지사를 맡게 했다. 으름은 지식과 지혜, 담력이 뛰어나 우보에 임명돼 죽을 때까지 병마지사를 지냈다고 전해진다. 사실 온조왕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은 어머니인 소선호였다. 소선호는 온조와 함께 백제의 기틀을 잡는 데 전력을 기울였다. 남편인 동명왕을 도와 고구려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을 세웠던 소선호의 경험과 능력은 백제 창업에도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한 나라의 제왕은 자나깨나 백성들이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나라를 이끌어야 하오. 백성 없는 나라가 있을 수 없으며 나라가 없다면 왕 또한 필요 없는 것입니다. 소선호는 온조왕이 강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었다. 적을 무찌르려면 마땅히 말을 단련시키고 무기를 장만하고 군량미를 비축하여 적의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요. 소선호는 앞장서서 무기를 장만하고 스스로 군량미와 말을 챙겼다. 온조왕이 위례성의 나라를 세우자 그 무렵 마한의 왕은 동북방 백리의 땅을 내주어 백제가 자리를 잡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땅을 내준 마한왕의 의도는 이러했다. 백제에 백리의 땅을 내어준 것은 점차 강성해지고 있는 말갈과 동해에 대한 방패막이로 삼으려 하는 것이다. 마한왕은 북방에서 말갈족과 동해의 힘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백제의 세력을 마한의 변경에 유치해 말갈과 동해의 침입을 저지하고 한편으로 점차 세력이 강해지는 설아벌, 즉 신라와 가야도 견제하려 했던 것이다. 당시 백제는 말갈과 이웃하고 있었으며 동으로는 동해와 이웃하고 있었다. 온조왕은 말갈, 동해 등과 대치하면서 한편으로는 마한에 속한 주변국들을 병합해서 국력을 신장시킬 계획을 세웠다. 반드시 영토를 확장시켜 많은 백성들이 잘 살 수 있게 해야 한다. 영토가 비좁다면 나라의 힘 또한 키울 수 없을 것이야. 온조왕은 손수 군사 훈련을 챙기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백제를 가장 위협하는 나라는 말갈과 동해였다. 그 가운데서도 말갈은 백제의 가장 큰 적이었다. 북쪽 땅과 맞닿아 있는 말갈족은 사나운 종족이다. 거짓말도 많이 하면서 우리 백제를 위협하고 있어. 마땅히 병기를 손보고 군량미를 비축하여 방어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야. 말갈이다! 말갈족들이 쳐들어온다! 온조왕이 백제를 세우고 3년이 지났을 때 말갈족이 백제의 북쪽을 넘어 침범해 왔다. 이에 백제의 병마지사 으름장군은 모두 무찔러! 두 번 다시 우리 백제를 넘겨보지 못하게 하라! 온조왕은 백제의 정예군을 총동원하여 말갈족을 무찔렀다.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다시는 백제 땅을 엿보지 못하게 하라! 말갈족을 모두 물리쳐라! 백제의 군사들은 이번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죽을 힘을 다해 싸웠다. 싸움은 결국 백제의 승리로 끝났고 살아서 돌아간 말갈의 군사는 열의 한둘 정도에 불과했다. 백제가 말갈을 물리쳤다! 온조왕 만세! 백제의 백성들은 모두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했다. 하지만 온조왕은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온조왕은 동해를 경계하고 있었다. 백제의 군사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동해에서도 알았을 것이다. 들으라! 동해로 사신을 보내 우호 관계를 맺자고 요구하라. 온조왕이 동해와 먼저 우호 관계를 맺은 것은 머지않아 다시 닥칠 말갈족의 침공을 염려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지금은 우호 관계를 맺었지만 동해는 우리 백제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다. 또한 말갈의 침공에도 대비해야 할 것이야. 온조왕이 왕위에 오른 지 8년이 되던 서기 11년 2월 말갈은 3천여 군사로 백제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모든 군사는 위례성으로 집결하라. 백제와의 수상전에 대비하라. 말갈 추장의 명령에 따라 말갈군은 열흘 동안 위례성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백제의 위례성 성문을 뚫지는 못했다. 백제의 으름장군은 군사들을 독려했다. 성을 단단히 지키고 적들의 식량이 바닥날 때까지 공격을 삼가라. 말갈의 공격에 맞서지 말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라. 이거 큰일이로구만. 식량이 떨어지기 전에 백제군을 무찌르고 위례성을 함락시켜야 할 텐데. 말갈군의 위례성 공격은 식량이 바닥나면서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말갈군은 서둘러 퇴각을 시작했다. 퇴각하라! 하지만 퇴각하는 말갈군을 가만히 보고 있을 온조왕이 아니었다. 공격하라! 적의 뒤를 바짝 쫓아 모조리 무찔러라! 온조왕은 날랜 군사들을 따로 뽑아 말갈군을 대부현까지 추격했다. 사기가 떨어진 말갈족은 군사 500명을 잃고 허겁지겁 달아나고 말았다. 그러나 말갈족의 잦은 침입으로 백제의 백성들은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 지내야 했는데 아이고 말갈 놈들이 언제 또 쳐들어올지 어디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 수가 없으니 원. 백제는 기름진 평야지대와 내륙과 해상으로 연결되는 넉넉한 물길을 지니고 있었다. 말갈은 백제의 풍요로운 땅을 차지하기 위해 계속 침범해 왔던 것이다. 이에 온조왕은 대비를 단단히 하고 있었다. 성책을 단단히 지켜 적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온조왕은 마수성을 쌓고 성책을 든든히 세웠다. 그런데 이 일을 두고 동해의 태수가 몹시 화를 내고 있었다. 지난날 우리 동해와 백제는 우호를 맺어 한 집안같이 지내자고 약속했거늘 갑자기 우리 땅 가까이에 성을 쌓고 성책을 만들고 있으니 혹시 우리 동해를 공격하려는 속셈이 아니요? 아니요. 우리 백제는 다만 말갈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를 지키고 백성을 지키려는 것뿐이요. 허니 동해 태수는 오해하지 마시오. 온조왕이 설명했지만 동해 태수는 물러서지 않았다. 예전에 맺은 우호를 잊지 않았다면 당장 성을 허물고 성책을 부수도록 하시오. 만약 그러하면 의심치 않겠지만 그리하지 않으면 우리와 싸우려는 것으로 알고 동해는 백제를 공격할 것이오. 동해 태수의 말에 온조왕은 고민을 했다. 그러자 으름이 나섰다. 폐하, 지금 동해국의 머리를 숙인다면 동해국은 더 오만해져서 우리 백제를 얕보고 함부로 다룰 것이옵니다. 그렇다고 동해까지 적으로 만든다면 저들은 말갈과 손을 잡고 우리 백제를 계속 위협할 것이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백성들은 적들의 공격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질 않소. 으름 장군은 말갈과 동해가 손을 잡도록 그냥 놔두란 말이오? 우리 백제의 국력이 커진다면 동해와의 대결 또한 피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옵니다. 한번 고개를 숙이면 계속 고개를 숙여주길 바랄 것이니 이번 기회에 강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폐하, 지금 우리 백제는 동해와 맞설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 유념하시옵소서. 온조왕은 으름 장군의 말대로 동해의 태수에게 강하게 대처했다. 성을 만들어 나라를 지키려는 것은 어느 나라이건 당연한 일이거늘 어찌 그 일로 우호의 변동이 있겠소. 하나 그 일로 우리 백제를 의심한다면 오히려 동해의 저희가 더 의심스러울 뿐이오. 만약 동해에서 백제를 얕보고 군사를 출동시킨다면 우리 백제 역시 그에 대비할 계책이 서 있소이다. 결국 이 일로 백제와 동해의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 대신 온조왕은 마한과 화친을 맺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머자나 동해가 말갈과 함께 습격할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우리 백제의 힘만으로는 동해, 말갈 두 나라의 공격을 이겨내기 어렵소. 마한과 화친을 맺어 두 나라의 공격에 대비해야 할 것이오. 당시 마한은 한수 이남 지방을 다스리고 있었다. 온조왕은 마한에 보낼 선물을 생각했다. 고구려에서 오랫동안 동명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렸던 온조왕의 어머니 소선우는 마한의 족장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폐하, 마한의 족장에게 사슴 한 마리를 잡아 선물로 보내십시오. 그러면 마한의 족장은 아주 큰 선물로 받아줄 게 틀림없습니다. 온조왕은 어머니 소선호의 말대로 사슴 한 마리를 잡아 마한의 선물로 보냈다. 사슴을 잡았다는 것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소선호는 신령스러운 사슴을 이용하여 온조왕의 권위를 세상에 널리 알리려 했던 것이다. 이 사실에 말갈 추장은 분노했다. 온조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까불고 있구나. 내 반드시 복수를 하고 말 것이야. 감히 내 땅에서 사슴을 잡아 마한에 선물을 보내. 말갈 추장은 곧바로 백제의 북쪽 경계를 침범하여 약탈을 시작했다. 군사 200을 보내 말갈족과 맞서게 하라. 온조왕은 다급하게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싸움에 단련된 말갈족과 싸워 이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말갈의 기세가 만만치 않군. 이를 어쩐다.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온조왕 3회 강한 나라만이 태평성대를 누리리라. 백제와 말갈의 전투는 치열했다. 백제군은 말갈족을 곤미천강에서 막아 싸웠지만 패배하고 결국 송악산으로 퇴각하고 마는데, 폐하, 말갈군에 에워싸인 우리 군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있사옵니다. 서둘러 방도를 찾지 않는다면 남은 군사들마저 떼죽음을 당하고 말 것이옵니다. 통촉하소서. 알겠어.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봉현으로 나가 우리 군사들을 구할 것이오. 백제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온조왕은 지원병을 이끌고 봉현 쪽으로 말을 달렸다. 그리고 백제군을 향해 힘차게 소리쳤다. 백제군이여, 말갈군은 승리감에 도취돼 있다. 적들을 기습 공격해 한 놈도 남겨두지 말라! 온조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지원병들이 말갈군을 향해 달려들었다. 느닷없이 급습을 당한 말갈군은 허겁지겁 달아나기 시작했다. 백제가 말갈족의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동해 태수에게 전해졌다. 이번에야말로 온조의 콧대를 단단히 꺾어놓을 기회다. 반드시 온조를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야. 동해 태수는 말갈 추장에게 백제 공격을 강요했다. 또한 수백 명의 백제군과 백성들을 사로잡거나 죽여버렸다. 이에 온조왕은 동해의 통로를 막아 말갈과 동해가 서로 오고 갈 수 없게 만들라. 싸움이 멈추자 온조왕은 독산책과 구천책이라는 목책을 세워 동해와 말갈의 통로를 막아버렸다. 그래도 온조왕의 걱정은 깊어만 갔다. 말갈의 침공이 있은 뒤 채 2년이 못돼 이번엔 늙은 할멈으로 변장한 맥종무리가 호랑이 5마리를 이끌고 위례성으로 들어와 난동을 부리는 것이었다. 피하라! 호랑이한테 물려가지 않게 모두들 피해! 백성들은 혼비백산 도망쳤고 백제는 혼란에 빠졌다. 그리고 그 와중에 온조의 어머니 소선호가 죽고 말았다. 온조야, 부디 이 나라 백제를 더 강하게 키우거라. 어미가 네 곁에 있어주면 좋으련만 내 명이 다하였으니 온조왕께서 백제를 강한 나라로 이끌어주리라 믿겠소. 효성스러운 성품에 우애가 깊은 온조왕에게 형 비류의 죽음에 이어 어머니 소선호의 죽음은 그야말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우리 백제는 동으로 동해가 있고 북으로는 말갈이 있어 계속하여 침략을 받고 있다. 이곳에 나라를 세운 뒤 하루도 편할 날 없이 적의 침입을 받고 굳은 징조가 나타나더니 결국은 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셨다. 도대체 이 무슨 변고란 말인가? 이에 온조의 충신 으름 장군이 해결책을 내놓았는데, 폐하, 도읍을 옮기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온조왕은 곧바로 신하들을 이끌고 새로운 도읍지를 찾아 나섰다. 짐이 한수 남쪽을 순시한 바 토지가 매우 기름지고 넓은 강이 흐르고 있어 백제의 도읍지로 가장 적합할 듯하오. 경들의 생각은 어떠하오? 폐하, 비옥한 땅인 것은 분명하오나 지리적으로 위험한 곳이 될 수 있사옵니다. 비옥한 땅을 빼앗기 위해 남쪽에서 치고 올라올 수도 있으며 북쪽에서 밀고 내려올 수도 있나이다. 통촉하소서. 폐하, 소장 으름 아래요. 쳐들어올 적을 두려워하기보다 그곳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를 크게 발전시킨다면 적들이 공격해온다 해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옵니다. 당장은 많은 어려움이 있겠으나 먼 훗날을 위해서는 그곳에 도읍을 정하는 게 가당한 줄 알아요. 또한 그곳은 울창한 숲이 없는 낮은 구릉지대로
탄천이 옆에 있어서 농사짓기에 최적의 장소이니 부강한 나라로 키우려면 그것보다 더 좋은 곳은 없을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으름 장군의 의견이 가당한 듯하오. 들으시오. 한산 아래 목책을 세우고 위례성 백성들이 그곳으로 옮겨가 살게 하시오. 마침내 온조왕은 새로 옮겨갈 도읍지에 궁성과 대궐을 짓게 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백제는 천도를 하였다. 온조왕은 한수 이남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마한의 사신을 보내 천도 사실을 알리는 한편 백제의 경계 지점을 공표했다. 그것은 백제가 경계를 넘어 마한을 침범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다짐이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마한에게 백제의 영토를 분명히 알리려는 의도도 담겨 있었다. 당시 백제의 영토는 북쪽으로 요하강에 이르고 남쪽으로는 웅천을 경계로 했으며 동쪽으로는 주양에 이르렀다. 한산으로 천도한 뒤 백제는 한동안 싸움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다. 얼씨구, 참으로 대평성대로다. 우리 왕께서 백성들을 이리도 극진히 보살펴 주시니 이 얼마나 황공한 일인가. 그럼요. 백성들은 비로소 전쟁의 불안감에서 벗어났고 온조왕은 나라가 안정되자 농업과 양잠업을 장려했다. 한산은 땅이 기름져서 해마다 농사가 풍년이 들었고 뽕나무가 잘 자라 누에를 많이 칠 수 있었다. 앞으로 모든 백성들은 농사와 양잠에 힘쓰도록 하라. 그리하여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지 않도록 하라. 온조왕은 부락을 돌아다니며 농사에 힘쓸 것을 손수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동해의 태수는 점점 부강해지는 백제를 불안해했는데 온조왕이 한성으로 천도하고 나서 백제가 더 부강해졌다고? 온조가 더 강해지기 전에 공격해 백제를 멸망시켜야 할 것이야. 그래야 우리 동해가 안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동해 태수는 직접 군사를 이끌고 위례성으로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성을 불태워버렸다. 그 싸움으로 인해 백제를 건국할 때 온조왕이 맨 처음 구축했던 위례성이 불타버렸을 뿐 아니라 많은 백성과 군사가 죽고 재산 피해도 많았다. 폐하, 앞으로도 적들은 쉬지 않고 백제를 공격해 올 것이옵니다. 적들이 한성에 다다르기 전에 칠중하에서 물리치는 게 좋을 듯하옵니다. 칠중하는 사방에 트여 있어 임진강 북쪽으론 황해도가 손에 잡힐 듯 보이고 뒤로 돌아서면 가막산이 눈앞에 펼쳐져 있어옵니다. 그곳에 진을 치고 적을 막으면 백전백승할 것이옵니다. 으름 장군은 백제를 공격하는 적은 반드시 칠중하, 지금의 임진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을 미리 파악하고 이렇게 진언했다. 칠중하는 삼국시대로부터 고구려와 신라, 신라와 당나라 등 여러 나라의 각축장이었다. 더구나 황해도와 한강을 잇는 교통의 요지이자 지름길이어서 끊임없이 쟁탈전이 벌어지는 곳이기도 했다. 이듬해 10월에는 말갈족이 또다시 백제를 공격했다. 하지만 온조왕은 칠중하에 미리 진을 치고 적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이 다가오고 있다. 군사들이여, 화살을 퍼부어라. 온조왕의 명령이 떨어지자 백제군의 화살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말갈군을 향해 날아갔다. 백제 조무래기들이 기습작전을 펼치는구나. 하지만 용맹스런 우리 말갈군은 허수아비가 아니다. 말갈군이여, 백제 놈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어라. 말갈군은 백제군을 향해 몰려들어왔다. 거세게 달려오는 말갈군의 기세에 백제군은 겁을 먹고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와, 비다! 비가 쏟아진다! 백제군은 환호성을 질렀다. 비가 쏟아지면서 땅은 말들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질척거렸다. 말갈군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이에 온조왕은 하늘이 백제에게 준 기회다. 모두 달려나가 말갈족을 무찔러라.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라. 말갈치장 소문은 반드시 사로잡아라. 온조왕의 명령을 받은 백제군들은 일제히 달려나가 수많은 말갈군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말갈족의 추장 소모는 사로잡힌 채 온조왕 앞에 끌려 나왔다. 소모, 나는 너를 이 자리에서 당장 죽일 수도 있다. 하지만 잠깐만이라도 네 목숨을 살려줄 것이다. 그동안 우리 백제를 괴롭힌 네 죄가 얼마나 컸는가를 반드시 깨닫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온조왕은 말갈추장 소모의 면전에서 사로잡은 말갈족의 포로들을 모두 구덩이에 파묻어 버렸다. 네가 우리 백제 백성들에게 자행한 횡포에 비한다면 네 부하를 구덩이에 생매장시키는 일 정도는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소모! 너는 혈육과 같은 부하들이 생매장 당하는 것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느냐? 그것은 내가 우리 백성들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느꼈던 슬픔과 분노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동안 백제는 말갈족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 많은 시달림을 받았으나 이번 칠중화 싸움에서 말갈추장 소모를 사로잡아 마한에 보냅니다. 이것은 우리 백제뿐만 아니라 마한에도 다행한 일이니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온조왕은 마한에 사신을 보내어 마한에 대한 예의를 다하였다. 또한 온조왕은 말갈족을 무찌른 여세를 몰아 동해의 우두산성을 습격하기 위해 출격했다. 동해군이 우리 백제의 위례성을 불태운 것에 대한 보복을 반드시 해주고야 말 것이야. 온조왕은 동해의 우두산성을 공격하기 위해 군사를 동원했다. 하지만 느닷없이 폭설이 쏟아졌다. 눈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폐하, 이는 하늘이 우리에게 우두산성을 공격하지 말라는 뜻인 듯 하옵니다. 또한 싸움이 길어지면 군량비도 부족해질 것이며 날씨가 추워져서 군사들과 말들의 피해 또한 클 것이옵니다. 동해군 공격을 멈추는 것이 가할 줄 아뢰오. 신하들이 퇴각을 요구하자 온조왕은 그들의 말에 따랐다. 온조왕은 석두성과 고목성이라는 성을 튼튼하게 쌓았다. 성이 거의 완성될 무렵 온조왕은 기병대를 이끌고 사냥을 떠났다. 온조왕은 어려서부터 아버지 동명왕을 따라 사냥터를 따라다니며 무예를 닦았고 자주 정벌을 나서기도 했다. 그 덕분에 군사훈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많은 짐승을 잡아 고기를 배불리 실컷 먹도록 하라. 온조왕은 앞장서서 사냥을 시작했다. 그런데 으슥한 골짜기를 향해 달리던 온조왕은 깜짝 놀라 말을 멈추었다. 아니, 이 깊은 산 중에 웬 말발자국이 이리도 많지? 온조왕은 군사들을 바위 뒤에 숨게 한 뒤 말발자국을 따라갔다. 그러다 깜짝 놀랐다. 골짜기에 숨어있는 말갈족을 발견한 것이다. 쥐새끼 같은 놈들,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몰래 들어온 무리들이로군. 절대 살려두지 않을 것이야. 온조왕은 말갈족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재빨리 군사들을 정비했다. 그리고 말갈족이 모여있는 골짜기를 향해 일제히 공격을 퍼부었다. 군사들은 사냥을 하기 위해 많은 화살을 지니고 있었고 산 위에서 아래쪽 골짜기를 향해 화살을 쏘았기 때문에 급습을 당한 말갈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저들이 지니고 있던 말과 무기, 식량은 모두 우리 백제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라. 온조왕은 말갈족에게 빼앗은 많은 물건을 공을 세운 군사들에게 나눠주었다. 또한 포로로 잡은 말갈군은 장수들의 종으로 삼게 했다. 백성들은 백제와 마한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몹시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었다. 마한은 백제와 경계를 두고 있는 나라 중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다. 온조왕도 마한의 예를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한이 백제에 몹시 언짢아 할 일이 한 가지 생기고 말았다. 백제가 남쪽 경계를 확실히 해두기 위해 웅천에 목책을 세웠는데 그 일 때문에 마한왕과 온조왕은 심한 마찰을 빚게 된 것이었다. 우리 마한은 백제왕이 처음 강을 건너왔을 때 동북쪽 백리 땅을 떼어주어 편안히 살게 해주었어. 온조왕은 마땅히 이에 보답을 해야 할 터인데 나라가 완성되자 더 큰 성을 쌓아 우리 마한의 영역을 침범하였어.
과연 이것이 마한의 은혜를 갚는 일이며 의지에 합당한 행동이란 말이야. 어찌 내가 마한 왕의 은혜를 잊겠소? 우리가 웅진책을 세우는 것이 마한 왕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소. 서둘러 웅진책을 헐 것이니 마한 왕께선 노여움을 푸시기 바라오. 온조왕은 곧바로 웅진책을 허물었고 마한과의 갈등도 해결되었다. 온조왕은 마한의 압력에 굴복했지만 그 일을 계기로 마한에 대한 공격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마한은 우리에 대해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어. 난 백성들에게 백제가 마한의 복속국이 아님을 분명히 알게 해줄 것이오. 폐하, 마한은 하루가 다르게 점점 쇠약해지고 있사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 대한 예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행동해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있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폐하, 그렇사옵니다. 이는 백제가 마한을 병합하라는 하늘의 계시가 분명하옵니다. 통촉하소서. 신하들은 한결같이 마한의 공격을 주장하였다. 드디어 온조왕이 입을 열었다. 나 또한 오래전부터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어. 마한이 점차 기울어가는 것은 주변국에서 모두 알고 있을 것이오. 그러니 어떤 나라든 마한을 공격해 땅을 빼앗으려 들 것이오. 만약에 마한이 다른 나라의 땅으로 병합된다면 우리 백제는 입술이 없어 이가 시린 격이 될 것이오. 남에게 빼앗긴 뒤에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 될 테니 차라리 남보다 먼저 우리 백제가 마한을 손에 넣어 훗날의 어려움을 면할까 하오. 마침내 온조왕은 마한의 복속 계획을 결정하고 마한이라. 막상 마한 복속 계획을 세웠지만 온조왕의 고뇌는 깊어만 갔다. 과연 온조왕은 그리고 백제는 마한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제작 오디언. 오디오 역사 스페셜. 한국의 역사를 바꾼 위인들. 온조왕. 사회. 백제의 혼이여 거룩한 님이시여. 그 무렵 마한은 대륙에서 이주해온 백제, 신라, 변한 등의 세력에 밀려 국력이 약해져 있었다. 마한은 중앙 집권적 조직을 갖춘 것이 아니라 지방 분권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마한을 이루고 있던 소국이 차츰 떨어져 나가면서 붕괴의 속도도 그만큼 빨랐던 것이다. 반대로 백제는 처음부터 통일된 하나의 왕조로 건국되었기 때문에 중앙 집권적 통치 체제를 이루었고 온조왕의 계획대로 마한의 소국들이 백제에 의해 잠식되었던 것이다. 온조왕은 사냥을 떠나는 척하며 군사를 마한 쪽으로 이동시켰다. 그런 뒤 불시에 마한의 궁성을 습격하였다. 공격하라! 온조왕은 마한의 금마, 지금의 전북 익산시를 공격했다. 백제의 수군은 기습적으로 상륙하여 금마를 점령해버렸다. 기습을 받은 마한은 군사를 출동시켰지만 무섭게 달려드는 백제군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러나 원산성과 금연성 두 곳의 성은 점령할 수 없었다. 마한의 군사들이여! 절대 성문을 열지 말라! 곧 겨울이 닥칠 것이다. 백제군은 추위에 떨다 돌아갈 것이다. 성 안의 마한 군사들과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고 온조왕도 다음해 4월까지 마한의 성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동안 큰 싸움을 위해 많은 군량미와 무기를 마련해둔 덕분에 얼마든지 버틸 능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항복하겠소. 항복할 테니 목숨만은 살려주시오. 마침내 두 곳의 성문이 차례로 열리고 성 안에 갇혀있던 마한의 군사들과 백성들이 일제히 항복을 해왔다. 성 안의 마한 백성들은 한산 북쪽으로 옮기게 하라. 마침내 온조왕은 마한을 정복하였다. 그리고 백제의 위세를 온 세상에 크게 떨쳤다. 백성들이여, 이제 백제는 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것이다. 온조왕 제위 28년, 온조왕은 아들 다루를 태자로 삼아 중앙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맡겼다. 후에 다루는 온조왕에 이어 백제의 제2대 왕이 되었다. 다루왕은 흉년이 들자 술의 제조를 금지했고 여러 차례 침입해온 말괄족을 격퇴시켰으며 신라의 와산성을 점령하여 영토를 넓혀나가기도 했다. 마한을 합병하고 난 뒤에도 백제에서는 흉흉한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었다. 봄이 무르익어 보리가 패기 시작할 무렵 느닷없이 서리가 내려 애써 지은 보리 농사를 망쳐버리는 일도 있었다. 3년 뒤에도 같은 무렵에 우박이 쏟아졌고 지진까지 발생하였다. 나라의 민심을 살피라는 하늘의 뜻이로구나. 온조왕은 영토를 넓히는 일보다 백성과 나라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듬해에도 봄에서부터 여름까지 몹시 가물고 기근까지 들어 민심이 흉흉해졌다. 아유, 도적대가 들끓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 원. 네요, 농사까지 망쳐서 하루 한 끼 먹는 것도 어려운 판국에. 에휴. 백성들의 불만은 높아갔지만 온조왕으로서도 어찌할 방법이 없었다. 더구나 계속된 흉년으로 나라 안의 창고도 텅 빌 정도였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마한의 옛 장수인 주근이 우곡성을 진지로 삼아 반란을 일으켰다. 주근은 한때 백제에 항복했었는데 지진과 기근으로 백제가 혼란해지자 고구려로 탈출했던 것이다. 주근은 마한 왕조를 다시 세우려는 목적으로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주군의 무리를 뿌리 뽑지 않으면 나라가 더 어지러워질 것이다.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주군의 무리를 뿌리 뽑아야 할 것이야. 내가 직접 군사를 이끌고 나가 주군을 물리칠 것이다. 온조왕은 군사 5,000명을 이끌고 토벌에 나섰으며 스스로 앞장서서 주군의 반란군을 무찔렀다. 반란군을 제압하지 못한다면 마한은 다시 고개를 들 것이고 우리는 적 하나를 더 만들게 되는 것이다. 반드시 이겨야 하느니라. 마침내 온조왕은 반란군을 제압했고 싸움에 패한 주군은 스스로 목을 메었다. 온조왕은 주군의 아내와 자식까지 모조리 없애버렸다. 이제 마한은 절대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주근 반란 사건 이후 온조왕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 탕정성을 쌓고 그곳에 대두성의 백성들을 이주시켰다. 한 군데 모여 사는 것보다 넓은 땅을 차지하고 살면 농사도 더 많이 짓고 곡식도 더 많이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온조왕은 8년 전에 정복했던 마한의 두 성 원산성과 금연성을 보수하고 다시 쌓으라는 지시도 내렸다. 마한의 성곽을 보수해 불안정한 나라 정세를 안정시키도록 하라. 온조왕은 백성들에게 가장 강한 마한을 공격해 영토를 넓혔을 뿐만 아니라 예전에 비해 백제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것을 널리 알리려고 했다. 그래도 나라의 어려움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는데 아이고, 살다 이렇게 큰 우박은 생전 처음이네 그려. 우박이 아니라 돌덩이가 쏟아진 것 같은데. 아유, 이거 왜 이렇게 자꾸 흉한 일만 일어나는 거요? 백성들은 하늘의 재앙을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다 봄부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다가 6월에 이르러서야 비가 내렸다.
논밭은 쩍쩍 갈라져 곡식 한 톨 건질 수 없을 지경이었다. 거기에 굶어 죽거나 병들어 죽는 백성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었다. 더 이상 여기선 살 수가 없어. 하늘이 백제를 보살피지 않는 게 분명하다고요. 더 늦기 전에 다른 데로 떠나자고요. 그래요. 백성들이 이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왕은 대체 뭐 하는 거요?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온주왕, 더 이상 믿을 수 없단 게 안 그래요? 예, 그래요. 한수 동북쪽의 기근은 다른 곳보다 훨씬 심했다. 그곳에 살던 처녀 가구가 고구려로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다. 폐하, 폐수와 대수가 텅 비었사옵나이다. 어찌하오리까? 대신들의 성화가 빗발쳤다. 대신들은 온조왕에게 백성들이 백제를 버리고 다른 나라로 도망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진언했다. 폐하, 소신 으름 아뢰오. 나라에서 백성의 가난을 구제하지 못하고 있으니 힘없는 백성들이 하루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곳으로 옮겨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옵니다. 허나 다른 성의 백성들마저 동요치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으로 사려되옵니다. 앞으로 백성들의 생활 안정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요. 대신들은 농사와 양잠업을 배워 백성들에게 그 방법을 널리 알려주도록 하시오. 또한 불필요한 제도는 모조리 없애도록 할 것이오. 온조왕은 궁을 떠나 동쪽으로는 주양까지, 북쪽으로는 폐하까지 순행하며 50일 동안 백성들을 위로했다. 나라 안을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가를 절실하게 깨달은 온조왕은 힘없는 백성을 괴롭히는 자는 절대로 용서치 않을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부역도 철폐하였다. 또한 온조왕은 가뭄이 들면 농사를 망쳐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하늘의 보살핌이 없다면 우리 백제는 폐수와 대수처럼 텅 비는 곳이 많아질 것이다. 흔히 하늘에 죄를 올리도록 하라. (10월) 온조왕은 결국 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하늘이시여, 부디 백제를 보살펴 주소서. 가뭄이 들지 않도록 비를 내려주시고 1년 농사가 풍년이 되어 백성들이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늘이시여. 백성들을 위해 애쓰는 온조왕의 정성은 널리 퍼져나갔고 나라는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다. 그러나 백제가 곤경에 처해 있다는 것을 눈치챈 말갈이 그해 9월 술천성을 공격했다. 그리고 온조왕이 손쓸 겨를도 없이 술천성을 짓밟고 약탈을 한 뒤에 물러났다. 백제는 지금 몹시 어지러워서 우리 말갈의 공격을 막아낼 능력이 없을 것이다. 말갈군들이여, 백제를 공격하라! 기세등등해진 말갈군은 11월에 다시 부연성을 공격했다. 폐하, 1000명의 군사와 백성이 말갈군 손에 죽임을 당했고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으로 약탈을 당했나이다. 보고를 받은 온조왕은 날랜 군사로 기병 200명을 뽑았다. 그리고 반드시 말갈군을 물리쳐 2번 다시 백제 땅을 엿보지 못하도록 하라. 한 놈도 살려보내서는 아니 된다. 알겠느냐? 온조왕의 명을 받은 기병들은 쏜살같이 부연성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가까스로 말갈군을 퇴치했다. 말갈군이 휩쓸고 간 부연성은 성한 게 하나도 없을 지경이었다. 더구나 그동안 온조왕을 도와 많은 일을 해냈던 우보 으름장군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으니 으름장군, 나의 오른팔을 잃었도다. 온조왕은 어머니 소선호의 죽음만큼이나 애통해했다. 으름은 온조왕이 그 누구보다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다. 고구려를 떠나 백제를 세운 이후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고 통솔하며 말갈과 동해와의 싸움을 이끌었고 여러 차례 승리를 거둘 정도로 병법에 탁월한 사람, 그가 바로 우군 으름이었다. 폐하, 북부의 해루를 새로운 후보로 삼는 것이 어떠할지요? 대신들은 으름 후임으로 해루를 후보 자리에 추천했다. 해루는 부여 사람이었으나 백제로 귀화한 인물이었다.
폐하, 해루의 나이 이미 70이 넘어싸옵니다. 그 중요한 우보 자리를 해루가 책임질 수 있겠나이까? 폐하, 비록 해루가 나이는 들었으나 기력이 쇠하지 않았을 뿐더러 지혜 또한 남다르니 분명코 백제를 잘 이끌 것이라 사료되옵니다. 온조왕은 해루를 우보에 임명했다. 그때 그의 나이 79이었다. 해루는 도량이 넓고 식견이 깊었으며 지혜 또한 남달랐다. 우보에 오른 해루는 온조왕 말기에 정치적 안정에 크게 기여했으며 온조왕이 죽고 다루왕이 등극한 뒤에도 우보의 직위를 유지하였다. 다루왕 7년, 서기 34년에 90의 나이로 죽을 때까지 11년 동안 재상직을 수행하며 백제의 세력 확대에 크게 공헌하였다. 폐하, 신해루 아래요. 백제의 첫 도읍지였던 위례성을 다시 지어 그곳에 군사를 주둔시켜 말갈군의 침입을 막아야 할 것이옵니다. 해루는 동해군의 침입으로 불타버린 위례성의 재건축을 건의했다. 이때 온조왕 역시 말갈의 침입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한강 이북에 거점을 마련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위례성은 우리 백제의 심장과 같은 곳이요, 백성들은 모두 힘을 합쳐 위례성을 다시 짓도록 하라. 온조왕은 한수 동북쪽의 여러 불황민 중 15세가 넘은 남자들을 모두 징발하여 성을 보수하고 다시 쌓게 하였다. 고구려와 백제가 15세 이상의 남자를 부역에 동원한 기록이 있는데 이는 15세부터 장정의 대열에 낄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성인으로 취급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한 그 당시의 결혼 정년기도 15세에서 18세 사이였다고 한다. 해루가 우보 자리에 오른 뒤 온조왕은 오랜만에 벌판으로 나가 사냥을 즐길 수 있었다. 어느덧 세월도 무심히 흘러가고 있었는데 내가 왕의 자리에 오른 지 벌써 40년이 훨씬 넘었군. 아버님이신 동명왕께서 나를 잘 이끌어주신 덕에 백제를 이만큼 일으켜 세울 수 있었어. 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우리 백제가 강한 나라로 커갈 수 있으면 좋으련만. 온조왕은 회한으로 지나온 세월을 되짚어 보았다. 어려움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지. 하지만 백성들의 도움을 얻어 슬기롭게 잘 이겨낸 세월이기도 했고. 그러나 이런 온조왕의 여유로움도 얼마 가지 못했다. 궁성 안에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기러기 100여 마리가 왕궁 여기저기를 날아다니고 있었다. 폐하, 기러기는 백성을 상징하옵니다. 장차 먼 데서 누군가 투항해 올 것이옵니다. 몇 년 전 고구려로 천여호가 도망친 뒤로 나라가 텅 빈 듯 했는데 모처럼 만에 반가운 손님들이 찾아오겠구려. 그 손님들을 극진하게 대접하도록 하시오. 온조왕은 아이처럼 기뻐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옥저에 구파해 등 20여 호가 가족을 이끌고 백제를 찾아왔다. 그들은 발해만 연안의 남옥저가 몰락한 뒤 백제를 찾아온 것이었다. 폐하, 백제 땅에서 백제의 백성이 되어 살고 싶나이다. 부디 정착할 땅을 내리시어 마음 편히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알겠소. 한산의 서쪽의 터를 잡고 편히 살도록 하시오. 온조왕은 구파해와 백제를 찾아온 사람들이 편안하게 살도록 터를 마련해 주었다. 나라 또한 차츰 안정돼 가고 있었다. 하지만 온조왕은 기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는데 아직 할 일이 많은데 기운을 잃어가니 무심한 세월이로다. 온조왕은 다루태자에게 많은 일을 맡겼으면서도 늘 나라와 백성을 걱정했다. 2년 뒤 봄 여름에는 몹시 가물어 풀과 나무가 타들어가 말라 죽고 말았다. 냇물에는 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논밭의 채소와 곡식들도 모두 말라갔다.
더구나 10월엔 큰 지진이 일어나 백성들의 집이 무수히 망가지고 말았다. 영토를 넓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한데로 모으는 것이거늘 어찌 이토록 잦은 재앙이 일어나 백성들의 마음을 어지럽히는지 모르겠구나. 좀... 온조왕은 병석에 누워서도 나라와 백성만을 걱정했다. 그러던 어느 날 서기 28년 2월 따뜻한 봄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온조왕이 있어 백제는 이른 시기에 고대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 온조왕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꿋꿋하게 어려움을 이겨내고 백성들을 위하고 영토를 넓히며 백제의 위상을 드높였다. 온조왕, 그는 백제의 건국 시조로, 초기 백제의 탁월한 지도자로, 또한 역사의 위대한 영웅으로 우리에게 길이 기억될 것이다. 출연 장성호, 윤세웅, 유호한, 류승곤, 유경선, 최정우, 이지현. 극본 박용범, 사운드 디자인 강은선, 연출 류한수. 제작 오디언.